화사한 봄은 온데간데 없고 뿌연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연속 5일 내려졌고요.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또 최악의 기록인데요. 반기성 K웨더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측정된 수치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세먼지 예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 보는 최악의 미세먼지입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죠.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람도 약하고요. 역전층이 만들어지고 대기가 정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 축적되다 보니까 예.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처음이죠. 5일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은 곳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동쪽 지역으로 뭐 다소 좋은 곳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매우 나쁩니다. 일단 뭐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중국의 그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를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200 마이크로그램 넘어서는데 아주 최악이거든요. 네. 이 지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늘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늘은 좋은 곳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서쪽 지역의 농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건가요? 내일 뭐 비 소식이 있던데 비가 오면은 조금 이게 해소가 될까요? 네, 내일 일단 뭐 남쪽과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 및 남해안 지역,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 비가 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당 5mm 이상의 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내일 비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약해질 가능성은 내일도 적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북쪽에서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예. 모레인 7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좀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제주 여쭤보긴 했는데 제주에도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강원 영동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이 가장 청정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실제로 나빠질 때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서부터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나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처를 취하고 있는 게 지금 닷새째 저감 조치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다섯째 날까지 이어진다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체감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체감 효과로는 거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지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이 더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비상저감 조치가 너무 약한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이부제 적용받는 건 공공부문 차량뿐이고 예. 또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흔들리고요. 2.5톤 이하 노후 경유차는 단속 대상도 아니고요. 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해도 단속이 면제되고 있거든요. 예. 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 규제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적 효과는 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파리나 중국처럼 이번같이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좀 일반인도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장도 좀 강력하게 조업을 단축시키고 공사장 공사도 좀 중지를 시키고 네네. 일반 차량들도 이부제를 실시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인정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줄여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면은 줄일 텐데 아직 그 효과가 지금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4%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궁금하고 이걸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뭐 그건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미세먼지 네. 배출량의 14%가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량이다. 근데 이제 일단 뭐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은 일부 석탄 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고 있어요. 예. 또 삼천포 5, 6호기 등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였다 선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예.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원 수급 정책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을 하루빨리 최대한 낮춰가면서 장차는 이제 외국 선진국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미세먼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4년 전이 2015년이 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세먼지 데이터가 많이 좀 누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가 4년 전 2015년 것이 최신이죠. 근데 이때 자료를 보면요. 국내 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PM10 총 배출량이 23만 3,177톤이에요. 네. 그럼 그게 2014년 발표했던 게 9만 7,918톤의 2.4배입니다. 그 1년 새에 상식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2.3배 급증하지는 않죠. 예. 이게 뭐냐면 그 전년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비산먼지나 생물연소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데이터 통계치가 많은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가 여전히 누락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직은 뭐 정확한 미세먼지 데이터가 정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네네, 중국 발스모그가 이제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최악인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경우가 좀 궁금한데요. 중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나라가 뭐 싱가포르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 나라들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팜이나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로 숲을 태우거든요. 네. 그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국가가 되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싱가포르는 엄청난 산업과 관광에 피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가 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응하는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싱가포르는 대응하기 위해서 초국경 해지 오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 공기 오염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해당 행위가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고요. 예. 또 미세먼지로 해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예.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라면, 음료, 통조림, 식품, 비타민C, 점화액 등의 지급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케어 패키지를 배포를 합니다. 예. 또 미세먼지 배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화재 진압 인력, 인공광우형 항공기, 소방 헬리콥터 등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요구를 하고 있고 주변국과 협조하면서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책임을 회피하던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세먼지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고요. 어쨌든 이런 싱가포르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0년에 21.3 마이크로그램에서 2017년에 19.7 마이크로그램으로 싱가포르가 줄었군요.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총체적인 대책을 내놨고 협력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에게 시사하는 점도 참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K웨더센터장 연결해서 미세먼지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흡기 질환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연결해서 예방법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그 호흡기 특히 만성폐성 폐질환 환자나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에 그 외부 미세먼지가 높은 그런 농도에 노출을 하시더라도 예. 폐렴이라든지 뭐 기관지염이나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뭐 심각한 질환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도 사실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올 수 있고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폐혈증으로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장기간 아주 노출될 때에는 치매라든지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유발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뭐 논문이라든지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죠? 그렇죠.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런 공기에서 뭐 바깥에 일하시는 분들 이걸 뭐 담배에 좀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담배 몇 개를 뭐 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담배를 보통 우리가 좀 적게 피는 분들 10개 피 미만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한 6개 이상의 그런 담배를 피는 것과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신 분들, 비흡연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고 그런 폐암이라든지 그런 만성폐성 폐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를 쓰는 방법밖에 일단 없습니다. 이 마스크가요. 그 KF 마크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숫자가 맞습니다. 높을수록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높은 숫자를 쓰는 게 좋은 걸까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당연히 KF가 높은 걸 쓰는 것이 차단율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만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답답해서 바로 빼버리시게 돼요. 예. 그러한 경우는 도리어 안 좋기 때문에 KF80 정도를 쓰셔도 어느 일정 부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폐쇄성 폐질환 환자같이 호흡이 나쁜 분들은 KF80 정도를 써주시고요. 예. 뭐 호흡이 좋은 경우라면 단기간 외출 시에는 차단율이 높은 KF94나 95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가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숨 쉬는 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80 정도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 나가는 게 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뭐 실내 공기 역시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집에서는 뭐 저희가 착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사람들이 많고 또 외부의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은 외부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지만 네. 사람들이 옷에 묻어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그 와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고 외부 공기 유입이 많은 곳에서는 요사이 같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바깥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환기를 거의 안 시키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내 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도리어 바깥보다 더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요리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굽는 요리는 가능한 적게 하고요. 요리 후에는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사용하고 맞바람이 치게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호전시키도록 하고요. 가능한 정기적인 그 환기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10분 정도로 단기간 전체적으로 맞바람이 치게 환기 후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또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에 물걸레로 바닥 청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댁에서는 전문가시니까 미세먼지 예방 수칙 어떤 걸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뭐 노하우는 없습니까? 주로 미세먼지를 항상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 체크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도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외부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마스크는 반드시 1, 2회 착용 후에는 반드시 교환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집에 많이 상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잘 씻고 샤워를 해주고 평상시 이 목이 건조하시면 목에 점막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해주셔서 미세먼지 배출도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실내 운동을 정기적으로 간단하게라도 해주는 것이 몸의 면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부분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센터장,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